안녕하세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700선 반납하고 26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른 환율에 비해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은 약화를 보였는데요. 저 PBR 관련주 낙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름세 장중 유지를 했네요. 자, 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비타민 2분과 함께 해보시죠.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세요. 자,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도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사실상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CPI 지수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우려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원래 6월에 예상되던 금리 인하가 이제 9월까지도 아니면 뭐 연내에도 힘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만큼 증시가 하방으로 많이 밀리면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증시는 늘 제가 말하는 대로 움직였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런 시장의 흐름들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분명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4월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 상대적으로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강태홍 전문가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했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 했던 방송 자료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시장은 어차피 하락을 해봐야 최대 850포인트 정도 선을 이하로 깨지는 않을 거다. 이 구간대를 지켜낼 것이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이런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올 때 털리는 건 개인들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시장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대략적으로 85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갈 때 올라간다, 이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사촌이 초등학생도 안 돼 사촌 데려다 놓고 이 시장이 올라가는 걸 예측해라 했을 때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쉽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상에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제가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있다. 그래도 살이 쪄요. 그럼 또 봤더니 강태훈 정말 또 살쪄 있어요. 그럼 제 다음 주에 봤을 때 또 살쪘을 것 같은데 야식 먹는데 또 찌는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도 어떻습니까? AI 열풍이란 모멘텀을 가지고서 AI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간다. 그럼 내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모레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올라간 주식이 아니라 올라간 시장이 아니라 이런 하락 속에서도 박앤세일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추가적인 하방을 얘기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850포인트대는 지켜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했다? 여러분들 오늘도 메카로라는 종목이요. 제가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그 종목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셨던지 아니면 위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QR코드 찍어서 참여하셨던 분들, 저를 믿고서 시장의 하방 속에서 바겐세일, 명품 바겐세일 사기 위해 들어오셨던 분들, 오늘 메카로 상한가 수익 보셨을 거고요. 이번 주에 SDM만 50% 수익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강태공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말하는 대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좌 역시도 말하는 대로 제가 수익으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QR코드 딱 촬영하셔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희망과 확신을 엄청나게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자꾸 그러시니까 수업 내용이 오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전에 특징주들 들어보면서 오늘도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특징주는 어딘가요? 첫 번째로 사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다 또 제가 또 하필이면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해서 좀 기분 좋게 좀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이 KBI 메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석탄과 구리 생산 감축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또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까지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통풍 시트긴 한데 이런 부품, 이런 납품하는 기업으로서의 또 KBI 메탈이 또 반사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오늘장에도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사실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 사실 오랫동안 함께 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당장 지난주에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한 30-40% 정도 수익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차트적으로 열린 자리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3,000원까지도 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크게 잡아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추격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쉬운 건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늘 바겐세일로서 살 수 있는 구간대는 있었습니다. 그 구간대가 언제였다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KBI 메탈을 지금 놓치셨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KBI 메탈처럼 30%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 저와 함께 같이 공략해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KBI 메탈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KBI 메탈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6.56% 올랐고요. 자, 올해 들어서만 구리가 10% 이상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AA 발전에 따른 전력망 부종 현상에 구리 가격 급등하면서 전선 사업이 부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더욱더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노란톡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소개시켜 주셨던 종목이 라고 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3,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목표가 가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두 번째는 또 한국 BLC라는 종목입니다. 이 한국 BLC 같은 경우는요, 우리 꿈의 치료제,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치료제죠. 이제 비만 치료제가 또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개발 모멘텀으로도 움직여졌던 게 한국 BLC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오늘장에 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던 거는 이런 비만 치료제보다는 이런 암학회에 따른 이런 연구 결과 발표.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 암학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이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한국 BLC 같은 경우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차트적으로 딱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월 달에 이미 단기간에 몇 퍼센트, 150%에서 160% 지금 접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추세에서 최근에 무너지던 종목이 뭐로 한다?
당장 오늘 이슈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암 연구 학회에서 나온 이유를 가지고서 상승한다라는 거는 뭐 이 물량을 좀 넘기는 그런 파동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설거지 파동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해요. 특히나 한국 BLC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함께 지금 토마토 TV 이제 상한가 스쿨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2월 달에 제가 여기죠. 이 구간에서 지금 이 정확하게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 추천까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3배 가까이가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월봉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저항대 맞는 구간대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주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 물량 소화 이후에 조금 이 지켜주는 구간대에 와 있긴 합니다. 지켜주는 구간대에 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무너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BLC 같은 경우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만 지금 보유했을 때는 앞에 이런 갭을 메꾸는 구간대에서의 저항에서 조정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줄 수 있는 다시 갭을 메꾸고 뭐한다 10,000원 돌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한국 BNC라는 종목을 내가 관심 가지고 있고 매수하고 싶고 안타깝다 하시는 분, 아깝다 하시는 분들 뭐 하시라 상단에 QR코드만 촬영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에 들어오셨던 2월 달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한국 BNC를 통해서 3배 이상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일 또, 그 다음에 모레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또 2배, 3배 이상 올라갈 종목들이 매일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 친구는 보내주자. 새롭게 올라갈 종목들을 매매해보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9.68% 오른 한국 BNC 종목 두 번째로 들어봤고요. 전부터 꿈의 비만약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폐암 타겟으로 하는 약물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물량을 넘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뜨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좋은 종목들, 좋은 뉴스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또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또 봐야 될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뭐 AI 반도체 유리기판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모든 이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삼성의 뭐다? 액침 냉각 기술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필수 설비 공급사로서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종목을 뭐 내가 보유할까, 신규 접근할까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 사실 아쉽지만 이런 종목은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미 7,000원대 강한 저항대를 뚫어버리고서 움직인 뭐가 된다? 신고가 패턴의 종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잘못 접근했다라고 하는 만약에 물리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거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물론 늘 말하지만 제가 이런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 있지 않나라는 건 그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라가기 이전에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올라가는 걸 또 올라간다. 그거는 저희 집에 있는 초등학생 사촌, 유치원생 사촌도 맞출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의 기업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이미 올라간 종목을 좀 보내주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못 맞췄으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이런 종목을 소개 못 시켜드리고 이거 올라가는 건 보내줍시다 하면은 이거는 좀 나쁜 사람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GNC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잘 들어와 계셨다고 하면은 이게 이 구간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부러워할 시간에, 이런 걸 매수할 시간에 저라면 그냥 상단에 QR코드 노란 톡방 한번 찰칵 촬영함으로써 이런 고민보다는 직접적인 더 강한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까지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의 미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좌측 상단에 이 QR코드 촬영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또 신나게 매매를 해서 또 상한가 또 수익 보면 되니까 이런 종목은 과감히 보내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GNC 에너지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4.1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저번 주에도 한 주간 25%나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좀 아쉽지만 이미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듣고 오늘 수업 들어보죠.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마지막 종목은 또 엔터파트너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엔터파트너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사업 다각화 이슈와 함께 지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로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살까요 말까요라는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엔터파트너즈라는 종목 역시도 이미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상방에 대한 기대가 작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던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단기간에 한 3배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역시나 이 종목에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엔터파트너즈 지금 4,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8,000원까지 열린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역시나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 간 사람은 보내주자 말씀을 드렸고 엔터파트너즈 역시도 제가 과거에 이 노란톡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만큼 이런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다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그냥 좌측 상단에 QR코드를 찍고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오늘 18.68% 상승한 엔터파트너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작부터 공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핑크퐁 뮤지컬 판권 계약 체결하면서 오전장에 주가 상한가를 치닫았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를 시켜주셨던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어디에 또 있는지 오늘 수업 내용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잘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볼 바닥주 일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 템버거를 만들어줄 못해도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바닥주가 무엇이 될지 자, 오늘부터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를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자,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늘 말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개인들만 너무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고점이다. 지금 시장 뭐 금리 인하도 뭐 기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있고요. 미국의 CPI 지수 역시도 생각보다 높게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증시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은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중요해요. 지금 삼성의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오늘도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만간 큰 빅딜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예정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I,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이 AI 관련되어 있는 열풍 속에서 내가 또 새로운 대장주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모멘텀이죠. 실질적으로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값싼 AI 주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한 주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한 지 벌써 한 3개월이 좀 넘어갑니다. 매일같이 저는 수익을 주고 있고요. 매주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이런 히든 종목을 매매했던 분들 돈을 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잃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제발 한 주라도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저는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난다라고 사실 보여드리기에는 제가 이 상한가 스쿨과 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다고 했죠. 자, 요즘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수익이 나는 사람이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앞서도 제가 이 QR코드 상단 이것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고 가도록 하면은 자, 분명히 뭐라 했어요. 한국 BNC죠. 지금 노란톡에 제가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오늘 매수할 게 아니라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가 올라가고 있다. 약 3배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뭐 관심 종목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가격 전략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뭐 한다? 3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YC캠이라는 종목도 있죠. YC캠 관련돼 가지고 왜 사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이 노란톡을 통해서 싹 다 잡아드리고 지금 역시나 몇 배, 약 3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장까지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JMB라는 종목이 있어요. JMB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삼성발 모멘텀입니다. 삼성발 모멘텀의 이런 미국 이제 투자 모멘텀과 함께 보조금 모멘텀과 함께 어제장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가격 전략을 싹 잡아드렸고 몇 배?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노뎁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노뎁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고 짧게 설명드리면은 뭐 역시나 딱 잡아드리고 70% 정도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보면은 빠르게 두 개만 더 본다고 하면은 지니틱스도 따다닥 하고 60%,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딱 잡아드리고 50%. 사실상 이게 지금 뭐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뭐 50% 미만으로 그냥 꺼내지도 않은 거지 매일같이 상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뭐가 상한가 갔다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이제 메카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메카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바로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SDN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리고 40~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오른 종목을 공략할 필요 없어요. 굳이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늘 뭐하라 했습니까? 바닥에서 그냥 올라갈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떠먹여 드릴 테니까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찰칵 찍으세요. 사진으로 QR코드 촬영만 하시면은 오늘 저녁에 또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한 강의와 함께 다음 주 당장 상한가 목표를 할 수 있는 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뭐 사람들이 뭐 50%, 60%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수익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늘 그러죠. 강태공 전문가니 방금도 2배, 3배, 10배라면서 10배짜리는 왜 없어요? 하시는데 10배 같은 경우 사실 이래요. 자, 10배는 보면은 제가 온라인 방송에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엔캠입니다. 엔캠.
엔캠 분명히 제가 과거 9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거 확인되고 있고요. 엔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엔캠의 주가 차트 보면요. 지금 약 10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우상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늘 말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10배 갈 종목을 알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시켜드려요. 제가 실제로 매매합니다. 저 역시도 매매를 하고 실계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제한이 있어요. 제가 뭐 투자금이 수천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못 사는 거, 제가 다른 종목을 매집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여러분들 이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라. 이런 종목이 있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가에 대한 장담은 사실 어떻게 해요? 10배가 올라갈 거 하면 제가 당장 내일 사죠. 내일 한 달 만에 올라간다 하면은. 그래서 지금 뭐 가온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소개시켜드렸거든요. 가온칩스도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5월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한 10배 정도 올라갔어요. 10배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반도체.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지만 제가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는 뭐가 될 거라 했습니까? 제주반도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 주가 박스권 만들 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제주반도체가 어떻게 되었다? 제주반도체 주가 10배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 시간에 대한 투자, 바닥주는 그래요. 바닥주의 메리트는 시간에 대한 투자만 제대로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연말에도 여러분들이 템버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QR코드 상단에 촬영만 하셔도 뭐다? 오늘 저녁에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강태공 전문가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해하셨을 테니까 오늘 역시 뭐 한다?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은 올인하고 있고 삼성은 인수할 예정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AI 주식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바지 끄댕이를 잡고 이게 주객에 전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어달라고 저한테 바지 끄댕이 잡고 부탁해야지 제가 바지 끄댕이 잡고 한 주라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제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 돈 벌 수 있도록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바라면서 오늘도 강의를 스타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AI, 지금 삼성전자 비롯해서 이 가장 저렴한 AI라고 하는데 이 저렴한 AI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사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AI 열풍인 것도 맞아요.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잘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이 AI를 여러분들이 꼭 사야 되는 이유, 내 계좌에 AI 관련되어 있는 포트가 없다라고 하면 진짜로 내 머리를 그냥 딱밤을 스스로 한 대 때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를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2%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에 이 2.2% 유지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AI 열풍의 수혜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인 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른 뭐가 난다?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이 예상이 되지 사실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장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뭐다? AI 열풍 수혜로서 올라가고 있고 AI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 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AI 관련되는 이런 반사이익으로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주가는 뭐다?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상의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테마주 매매는 맞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주식이라는 건 실적에 따른 반사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AI를 통한 이런 열풍수혜로서 우리나라 한국 경기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삼성전자예요. 지금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TSMC, 뭐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AI 기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의 그 어떤 전 세계를 뒤져봐도 뭐가 없다. 삼성전자만큼 가장 저렴한 주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지만 AI의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또 뉴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열풍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봄이 또 다가오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오고 있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봄이 온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을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주식은 삼성전자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밑에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적혀 있느냐. 최근에 삼성전자가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였던 걸 올 1분기 만에 그냥 싹 다 벌었다 했잖아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당장 내년 영업이익은요 5년 만에 50조 복귀 예상될 만큼 이 AI 열풍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삼성전자를 통한 이런 이 AI,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나 AI 제일 싼 AI 주가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를 통한 반사익 수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싸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뭐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에만 지금 사실 외국인 삼성전자 1분기에만 외국인이 얼마를 매수했다라고 하느냐? 지금 5조 5천억을 매수했다라고 하고요. 이 금액이 얼마? IMF 이래 최대치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계속 팔고 있어요. 특히나 이 1분기도 그렇지만 제가 아마 이 상한가 스쿨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귀에 딱지가 날 만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거는 뭐 오리 깨깨 이런 것처럼 그냥 외워야 돼요. 삼성전자 얼마 하면은 뭐 30조, 25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 제가 여기서만 지금 한 10번 이상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1분기에 5조 5천억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작년에 뭐다? 삼성전자 작년에 외국인이 16조를 사들였고요. 올해 블록딜러만 얼마? 약 3조 정도를 사들였고요. 지금까지 이런 매수세 외국인 보유 비중을 다 합쳤을 때는 25조에서 30조에 달하는 외국인 매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수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증시에서 AI 열풍 앞으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AI로서의 강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된다? AI 기대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또 얘기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뭐 했어요? 외국인이 올인하고 있는 건 작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듣는다는 거지. 올해 초부터 1월 달에 맨 처음에 상한가 스쿨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올인합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갈 겁니다. 제가 지금 내리 얘기하고 있는데 몰랐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최근에 또 뭐까지 다가오냐고 하면요. 자, 보지만 누구까지 얘기한다? 기관도 매수한대요. 드디어 코스피를 팔던 기관도 매수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야,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개인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감신장이 나오는지 잃어버린 3년. 나는 삼성전자와 함께 3년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탈출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사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더 기다리면 더 올라갈 건데, 잃어버린 3년. 이게 사람들이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수익까지는 왜 못 기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만 매수하고 있는 우리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양끌이 매수와 개미들만 매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상승을 사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늘 얘기했지만 많은 증권가에서는 소박하게 10만 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얼마를 얘기한다고요? 15만 원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들 말씀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AI 증시 기대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더 재밌는 거 저는 이 뉴스도 재밌어요. 심지어 많은 개미들이 웃긴 게 미성년자 인기 주식 1위가 삼성전자래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미성년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생도 증시 상승하다 맞출 수 있다고. 초등학생도 삼성전자가 더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왜 이 성인이 다 큰 어르신들은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못 믿는지 사실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간 삼성전자 참 너무 찬티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늘 얘기하죠. 저는 홍길동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가는데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빠지는 종을 빠진다 얘기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지금 삼성전자 최근의 차트인데 이 보면은 고점대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개인들이 과거에 가장 많이 물려있던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구간에서 개인들이 엑시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8만 5천 원, 9만 원대만 강하게 뚫어주면은 정말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강하게 가주는 신고가 랠리를 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늘 제가 이러죠. 저는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제가 과거에도 그 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 이 사이에서는 올인을 해도 된다 했습니다. 전 재산 다 투자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삼성전자가 가는 건 확실해요. 갑니다. 하지만 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수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뭐다?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가봐야 10만 원. 제가 진짜 15만 원을 목표가로 보는 거지 증권가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건 지금 8만이 넘어갔는데 삼성전자가 고점까지 가봐야 얼마를 못 간다? 50%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만 저와 함께 이 노란톡 QR코드 촬영해줘서 노란톡 들어오셨던 분들은 SDN을 통해서 50% 수익을 보셨고요. 메카로를 가지고 30% 수익을 봤어요. 50%도 못 가는 삼성전자를 써서 뭐 하겠냐 이거겠죠.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들고 가면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은 AI 랠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사익으로서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승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얼마? 삼성전자 공급만 남았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하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까지 엮어주면은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30만 불러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는 AI로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 목표가 한 20%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목표가 30만 원이잖아요? 얼마를 가는 거냐고 하면요. 차트를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가도 2배는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가도 2배는 더 가는 거고 심지어 바닥에서 기준으로 하면요. 이번 연도 오르기 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3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30배.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가 진짜로 너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증시를 억지로 견인해봐야 제주는 삼성전자 불이지만 돈은 한미반도체가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제주 부리는 곰을 구경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사라라고도 안 해요. 왜? 한미반도체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가봐야 몇 배라 했습니까? 목표가가 30만이면 2배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2배 못 가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손실은 마이너스 8, 90%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AI 열풍을 견인할 거고요. 증시의 AI 상승을 견인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겠어요? 삼성전자가 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럼 그 사이에서 반사익은 누가 받을 것인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왜 제가 다음 주에 이 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꼭 사셨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다음 주에 다가오는 이슈가 딱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실상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JMB 이것도 급등이 나왔다고. 이게 급등 나온 이유가 뭔지 봤더니 자 최근에 이제 상거래일 동안 JMB의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 급등 나온 이유가 따다닥 올라가는데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모멘텀이 그냥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에 이슈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쨌든 이 투자, 자 미국의 테일러 공장 이런 보조금과 함께 공장 투자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아까 보조금 지원을 한다 했는데 보조금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가 뭐까지 얘기해요? 지금 최근에 TSMC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더 공장 증설 더 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보조금에 힘입어서 뭐 한다? 반도체 투자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디 뭐 투자한다, 어디 지분 투자해요, 어디 뭐 해요 하면은 그 관련된 수혜주들 그냥 묻지마 상승세.
그럼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뭐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이쪽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뭐 한다? 그냥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의 다음 주 당장 나올 만한 이슈는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합니다. HBM 사야지. 얘기했죠. 그만하세요. HBM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10배, 20배 올라갈 때 안 사고 지금 이미 올라간 걸 사야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이제 HBM 안 볼 거예요. 간 사람 보내줘야 돼요. 그거 괜히 쫓아다녔다가 큰일 나요. 그럼 우리 이제 뭐 볼 거냐? 자, 봅시다. 삼성전자가 이제 뭘 또 투자 얘기하고 있어요. 첨단 패키징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과 아까 했던 SK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HBM, 뭐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부분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반사익수해주는데 지금 시장에 움직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봐야 돼?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어떤 패키징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 모멘텀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분명히 급등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사놓고 기다려야죠. 올라간 종목을 따라서 올라가 봐야 여러분들은 뭐 해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그럴 거면 주식을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첨단 패키징 사업을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또 M&A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삼성전자 맨날 하는 얘기죠. 사실 뭐 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만 아니라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타도 TSMC. 뭐 맨날 우리가 뭐 그 회사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회사 이기자 뭐 아침마다 구호 외칠 거예요. 타도 어디 타도 어디 뭐 그런 것처럼 또 타도 TSMC 외치고 있는데, 그 TSMC를 이겨낼 M&A 밑그림이 뭐다? 여기 나와 있겠지만 국내외 패키지 기업이라는 거죠. 첨단 패키징 사업을 통해서 M&A를 통한 패키징 기업에 대한 M&A를 통한 앞으로의 더 투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삼성의 이런 반도체 투자 지원금, 보조금과 함께 반도체 공장을 투자했을 때 이런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사업 모멘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이거 PPT 다 제작 완료하고 자료를 다 완료하고 방송하기 전에 뉴스가 나와서 사실 자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또 이 M&A 또 밑그림 나왔다. 큰 밑그림 이제 뭐 나왔다라고 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M&A 이야기가 오늘 또. 그러니까 뭐가 될 수도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이런 첨단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이런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징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이런 상황도 있지만 이 보조금은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미국이 주는 겁니다. 미국이.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미 대선 핵심 이슈가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패키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유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 그만 사세요. 이미 올라간 종목 그만 보시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올라갑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못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일단 지금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그 예상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HBM에서 밀렸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HBM은 SK 하이닉스를 사실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2.5D램 해가지고 패키징 본격 상용화 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5D 패키징 본격 상용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은 이런 첨단 반도체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큰 시세 분출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2.5D 패키지 물량 확보하면서 기술력이 부각됐다 하면서 이런 삼성전자 급등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이저셀도 뭐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어요. 노란톡. 여기 QR코드 찍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레이저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2.5D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3나노 2.5D 반도체 설계 수주해가지고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AD 테크놀로지 역시도 제가 이미 과거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언제? 작년에요.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한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2.5D 패키징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고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다면은 이 2.5D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사실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셀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종목 역시도 뭐예요? 제가 추천하고 각 몇 배, 3배, 3배씩 올랐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뭐라고 했어요? 바닥줄을 찾는다 했지 3배가 올라간 종목을 찾는다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5D 패키징이 지금 첨단 반도체에서 가장 큰 모멘텀 이슈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자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있어가지고 2.5D, 3나노 관련한 이런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바로 300mm 반도체에 대한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부 정책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정책으로서 나오는 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300mm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300m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12인치입니다. 12인치 팹. 그래서 12인치 팹 장비 투자액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느낄 수 있는 게 2027년도에만 183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3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도체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12인치 팹 장비 매출에만 153조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으로도 300mm 즉 12인치 팹에 대한 이런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사업 투자 모멘텀이 주는 만큼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주지 않을까.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 12인치 팩, 그러니까 300mm 보면은 지금 이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거 지금 사실 여러분 글이 잘 안 보일까 생각해요. 제가 대충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이 어쨌든 300mm 웨이퍼 기반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라인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외 의존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도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또 뭐냐? 자, 삼성 메모리 반도체 투자 전망 나오죠. 지금 이 300mm 그러니까 아까 했던 12인치 팹 이런 쪽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이라든지 AI 여기도 아시다시피 미국에 대한 이런 패키징 시설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 투자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 역시도 지금 300mm 패키징 신규 패키징 첨단 패키징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또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과거 뉴스입니다. 과거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최고기술 책임자는 이 패키징이 과거에는 단순히 반도체를 보호하고 결합한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칩 사이즈로 줄이고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쌓고 붙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향후 어디로까지 8인치라든지 10인치 공정으로서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과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도 이 부분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5나노 패키징보다는 좀 집중해봐야 된다는 거고 아까 앞에서는 이제 8인치와 12인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300mm, 12인치를 얘기한 건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12인치 웨이퍼가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것을 12인치 패키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12인치 팹보다는 이제 8인치 팹이 웨이퍼 면접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공지능 AI 관련되어 있는 고성능 영역에서 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거 삼성전자의 이런 12인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이슈 확인되면 좋고 특히나 지금 이 HBM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12인치 팹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HBM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10나노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HBM 핵심 10나노는 결국 D램입니다. 10나노 D램. 그래서 이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10나노 D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 3나노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D램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HBM의 핵심이 10나노 같은 경우도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뭐예요?
삼성과 SK가 10나노 D램 올해 양산한다고 하면서 주도권 경쟁 치열하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D램 개발 실장 왈. D램 10나노급 미세화 300mm 캐파로 가능. 그래서 300mm 웨이퍼를 통한 반도체 패키징 이런 걸 통해서 10나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걸 예상해 봤을 때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이 HBM을 위한 시설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300m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필수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게 삼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도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최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뭐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가 이미 12인치 웨이퍼 공장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삼성전자도 다른 나라의 기업들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를 봤을 때는 이런 300mm 웨이퍼, 12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할 계획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특히나 더 이런 300mm, 12인치 웨이퍼 이쪽으로 여러분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다? 자, 최근에 보면은 참 아쉬운 상황이에요. 많이 안타까워. 솔직히 대만이 지진이 나서 TSMC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주식쟁이잖아. 빨리 수익 나는 걸 찾아야지. 반사익 찾아야지. 우리가 수익 보고 나서 조금 이제 안타까워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어쨌든 이 파운드리 공급 중심이 삼성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번에 대만이 이런 지진 나면서 TSMC가 피해 입은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보면은 12인치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의 26%를 차지하는 생산 라인이 종료됐기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통해서 봤을 때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에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또 야, 레이저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레이저셀이 또 12인치 면 레이저 개발해서 상한가 같다라고 하면서 300mm,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팹 수혜주로서 엮이죠. 레이저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차트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타고 있고요. 저항대 돌파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레이저셀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레이저셀은 뭐다? 제가 추천드리고 3배는 올라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오르지 않은 반사이익의 가장 싼 가격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힌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히든 종목 내용입니다.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굉장히 이슈 많죠. 최초는 최고입니다. 300mm용 반도체 양산 라인 기술 개발했어요. 국내 최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저기 미국에다 공장 설립한다고 하면 역시나 반사익 수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10나노 D램 관련되는 양산, 반사익, 그러니까 HBM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겠죠. 그리고 레이저셀은 이제 아직 3배 올랐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2년간 긴 매집 시간 및 차트상 3배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도 어때요? 자, 상방 추세 딱 돌리면서 2년 동안 이렇게 매집했기 때문에 돌파만 해주면은 저거 그냥 3배 간다 하더라도 박수 쳐줘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T방송이 끝나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떠들어 볼 생각입니다.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종목 소개 왜 안 해줘요? 알려준다면서 하시는 분들 알려드렸잖아요. 레이저셀 사셔도 돼요. 3배 올랐지만 사고 싶다면 사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좋고 정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T방송이 끝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죠. 근데 그것조차 힘들다. 상단에 QR코드만 촬영하세요. QR코드만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자, 보시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지금 HB 테크놀로지 딱 히든 종목 올려드리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2배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제네시스라는 종목도 어때요?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 깔끔하게 이렇게 2배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아시아라는 종목은 아쉽게 60% 상승해서 마무리하긴 했지만 60%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그냥 종목 알려주신다면서요. 왜 안 알려줘요? 이거 채팅 댓글 쓸 시간에 핸드폰으로 QR코드 찍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